배 대표님, 예. 우리 배종찬 이 대표님이 이야기한 대로 민주당은 정말 공천으로 망해가지고 이 총선까지도 결국은 폭망을 하지 않겠나. 그래서 민주당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이 민주당 위기설이 단순히 엄살이냐 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니 지금 언론들이 하도 뭐 자꾸 편향되게 뭐 이야기를 하고 유튜브에 나가서도 편향되게 이야기하니까 마치 국민의힘은 괜찮은데 민주당만 문제 많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건 진짜 실제로 따져보면 우리야말로 시스템 공천이고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뭐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공천 끝나고 이제 3월 되면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뭐 공천 그거 파장 에이 그럼 생각도 안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선거 한두 번 해보냐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까? 만만의 콩떡 아닌가요? 만만의 콩떡이고요. 우리 국민들을 그렇게 왜 무섭게 알았다는 큰 코 다칩니다. 공천 엉망됐을 때 우리 기억납니다. 아니 고 박사님 우리 2012년에 MB 정부 말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 정권 교체된다 그랬어요. 다 그때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천 엉망진창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새누리당에 박근혜가 이끄는 새누리당이 과반정당 됐어요. 그리고 대선 승리까지 갑니다. 공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에도 기억나시겠지만은 그때 사람들이 뭐 옥새 들고 나르시만 생각하는데 민주당은 멀쩡했는지 아니 민주당도 우왕좌왕 풍비박산 일보 직전에서 그래서 국민의당이 떨어져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고 그리고 이해찬 또 정청래 공천 배제하고 이러면서 간신히 한석 더 많이 123석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천 제대로 안 하면 망가지고 폭망한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선거에서 다 확인이 됐던 부분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처했다. 그 증자가 갤럽이 27일에서 29일까지 조사해 갖고 3월 1일 날 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정말 이 추세라고 한다면은 이제 뭐 4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큰 변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은 물론 이제 총선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은 그 과정에서 뭐 워낙 총선에는 변수도 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우여곡절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의 추세라고 한다면은 국민의힘이 적어도 과반은 얻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낙관론도 일각에서 나올 수가 있는데 우선 갤럽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9%까지 올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29, 33, 34, 39%, 5%가 폭등을 했고 계속 상승세예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40%를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은 33이에요. 7%면 오차 범위를 벗어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우선 한마디죠.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국정평가가 계속 50대, 60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번 조사에서도 갤럽 조사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정치적 반사이익 무시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 긍정이 39고 국민의힘이 40이니까 이 두 개는 연동이 됐어요. 국민의힘은 쿵짝짝, 쿵짜자작짝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부정평가가 53%면 이걸 거의 대부분 가져오면 민주당도 비슷해야 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33이야. 부정평가는 대통령 부정평가는 53인데 민주당 지지율은 33이에요. 20%포인트는 안 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가 하는 이야기에 여기 답이 있는 겁니다. 아니 한 달에 몇 번이고 재판 받으러 가야 되고 의혹도 해결이 안 됐고 언제 지금 민주당이 무너질 줄도 모르는 리더십 상황에서 어떻게 총선을 준비해 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해볼까 생각했던 사람도 쳐다보니까 당대표가 이재명 에이 싫어 나 안 할래. 그런데다가 지금 이른바 이재명 친명 비명행사 친명행제
공천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큰 걸림돌입니다. 중도층이나 또 수도권이나 인천 경기도 있겠지만은 또 2030 MZ세대도 있고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요. 자영업청입니다. 네. 자영업청도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청이면은 민생에 대한 민감도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높은 직업 계층 아닙니까? 예. 장사 잘못하면 바로 문 닫아야 돼요. 이 자영업청에서 국민의힘을 더 많이 지금 경제가 안 좋다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가 제일 피부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경제는. 그러니까 당 꼬라지 보니까 민주당이 더 심해. 나는 그러면 경제고 뭐고 국민의힘 지지할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반 상승을 이루는 것 같고 아마 국민의힘이 40%를 이렇게 돌파한 것은 갤럽 조사에서는 1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40%를 이렇게 돌파한 게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얼마 안 돼서 그 한참 올라갈 때 그 7월 달인가 그렇죠. 그때 하고 처음인 것 같아요. 지방선거 무렵 이후에는 7월에. 그렇죠. 예, 6월이 지방선거였죠. 6월 1일이 지방선거이고 예. 그 직후에는 그 직후에 잠깐 그랬던 거 외에는 지지율이 계속 민주당이 앞섰었어요. 오히려. 더 지금 심각한 것은 뭐 저희들도 방송에서 다뤘습니다마는 호남이 지난주 조사할 때 20에서 21일 이렇게 조사할 때는 예. 21일 2월 달이죠. 그 전주에 조사할 때는 호남의 67%였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그런데 27, 29일 일주일 후에 조사하니까 53%로 14%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호남이 지금 민주당의 텃밭 아닙니까? 와직권 흔들리는 기반이죠. 거예요. 기반이 지금 와직권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그런데 나와버렸습니까? 호남이.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제 입이 아파요. 이재명. 그러니까 공천. 그 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친문 또 친명이 갈등하고 있는 것. 또 호남이 또 이 지금 이재명 친명계와 갈등하고 있는 거. 이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방금 전에 고 박사님이 말씀하시면서 직전 조사보다 호남에서의 민주당 지지율이 낮아졌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로 갔나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당층으로 간 거예요. 예. 자,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전국에서 그래도 정치적인 반응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주로 호남이에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선거일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오히려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무당층 비율이 줄어들었던 것이 이전의 호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지역 구분한 것 중에서 서울보다도 또 전체 비율보다도 호남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제일 높아요. 26%가 나와버렸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6%입니다. 무려 호남의 4분의 1 이상이 지금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당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빠져나와 버린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도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양대 정당 진영 간 대결 구도라고 지금 민주당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결집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무당층이 더 높아졌다. 이게 뭡니까?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에요. 민주당에 대한 분노예요. 그러면 호남에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은 김대중 민주당이 아니다. 노무현 민주당도 아니고 이재명 당으로 돼버렸고 그래도 동교동계에 아직은 좌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권노갑 지금 상임 고문 아닙니까? 민주당에는 DJ 정신이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호남의 원로들까지도 권노갑 고문한테 이거 완전히 호남을 싹쓸이했다. 이번에 공천에서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은 그렇죠. 다 탈락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당 대표라든가 대권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싹쓸이 시킨 게 임종석, 장흥 아닙니까? 자, 홍영표, 고창입니다. 자, 그 제일 먼저 날려 보내버린 게 영광의 이낙연 아닙니까? 자. 지금 전해철 여기도 경선에서 날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 목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재명한테 도전할 만한 호남 세력들은 싸그리 없애버린 호남이 민주당이 텃밭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 대표라든가 대권에 도전한다면 이재명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재명이 여성 트리오라는 추미애, 전현희, 이현주, 추미애 대구 아닙니까?
전현희, 통영. 경남 통영, 이현주, 부산. 부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런데 지금 호남 민심에 쫙 퍼져 나가고 그래서 호남에서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가장 높은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데이터 분석은 배종찬 소장입니다. 그런데 무당층 비율이 적은 서울은 어떻습니까? 무당층 비율이 호남보다 적은 충청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국민의힘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게 더 위기입니다. 서울에서 나는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네요. 국민의힘으로 가고 호남은 그냥 무당층으로 가 있고 호남은 국민의힘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아니지. 무당층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냥 호남은 그냥 6, 7%, 8%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민주당이 겪지 않아도 될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지역별로 봤을 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호남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비율도 직전 조사보다 내려왔어요. 지금 서울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죠. 간격이 더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호남은 어디로 가고 있다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는 거죠. 충청권 호남은 어디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인영, 그러니까 충청권이 더 이상 분노하면 안 되겠다. 이인영, 모영민, 홍천 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전히 호남인 전해철, 홍천 호락호락 안 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통영 출신인 양문석을 갖다 붙여서 경선에 개딸, 친명 양문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지금 우리가 경악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갤럽 같은 조사에서 총선에 다수 정당을 희망하는 질문을 했어요. 예. 이 조사에서 다수 정당을 희망하는 질문에서 국민의힘은 몇 %입니까? 다수 정당을 희망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38이 나왔습니다. 예, 38. 자, 민주당은 33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은 33인데 자, 제3지대 정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것이 16%입니다. 그렇죠? 예, 16%. 제3지대가 16입니다. 국민의힘이 38, 민주당이 35, 제3지대가 16인데 호남은 얼마입니까? 호남은 제3지대가 몇 %입니까? 24%. 24%입니다. 자, 왜 호남이 더 높을까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우리가 못 찍어주겠는데 그렇다고 민주당은 아니야. 민주당은 뭐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깨면 무조건 민주당 지지인 줄 알아. 자나 깨나 민주당 지지인 줄 알아. 아니야. 그런데 마땅한 제3지대가 잘 없었어요. 없어요. 이준석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고. 그런데 뭐가 생겨버렸습니까? 조국이죠.